아침 일찍 고생했는데 뭐 학교도 다니면서 뭐 이 시간에 못 오겠습니까? 학교는 더 일찍 가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자 수업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확실히 두 과목제인데 쉬워요. 진짜 작년보다 훨씬 쉽습니다. 문제가. 이거는 뭐 팩트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로. 자, 그다음 단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단원이 시그마,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이야, 그지? 쉽게 설명하면 뭐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당연히 나올 거고, 그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당연히 나올 거고, 아마 3평 보기 전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별의별 인강이 많거든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지라 수능에서 출제율이 정말 별의별 인강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저렇게 하면 된다, 굉장히 많거든. 물론 이제 소개는 할 텐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긴 합니다. 그게 그치? 많이 해보고 적절하게 해보면 될 일인데 이번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레벨 3 1번 문제죠. 그죠? 레벨 3 1번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레벨 2에도 있습니다만. 그쵸. 좀 할만하죠? 그죠? 할만합니다. 그치?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대신에 레벨 2에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레벨 A1에서 찾아가는 거지. 그죠? 레벨 2는 그래요. 레벨 2에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A1에서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는 뭐 전형적인 A7이냐, 8이냐. 네, 8을 줬나요? 네, 8에서 이제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형적으로. 그치?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너희 수능에서도 거의 100%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걸 왜 갖다 놨냐면 작년 겁니다. 수능과 작년 건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수업은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작년에 레벨 1, 레벨 3 일본 문제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네.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주면 AN 플러스 1에 N 플러스 AN, AN 마이너스 Q. P냐? Q죠? 네. Q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반복되는 식에다가 미정계수를 넣어놨어. 미정계수를 넣어놓고 P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나죠 문제가. 그래서 좀 쉬워졌다는 거고,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좀 보이죠? 이거 보여요? 대충은 보이죠? 뭔 말하고 싶은지 알겠나요 혹시? 자 봐봐. 빈칸 넣기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빈칸 넣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뭐 재작년 거 보여드려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만은 재재작년 것도 그렇고요. 그죠? 빈칸 넣기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어. 수능이 안 나온다, 빈칸 넣기가 나온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지? 그래도 내가 하는 역할은 그런 거니까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처음 볼 때. 빈칸 넣기가 왜 없지?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없죠. 지금. 그렇죠?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없어요. 다 딱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끝났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뭐 어거지로 우기면 어차피 수학적 귀납법 단원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나오는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지? 직접적인 증명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죠? 빈칸 넣기가 뭐 거의 동일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3평을 봐봐야 알겠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초반에 3평이나, 그지? 그 다음에 4평이나 이런 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6평, 9평은 봐야겠지. 항상 매년 봐야 되는데, 아무튼 수학 강의에서는 그랬고. 자, 이거는 수2에서 수1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확통리적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수학 상하 얘기가 많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이야. 보통 보면 마지막 연산을 수1, 2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네. 천천히.
수원토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 안 들던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수학 3화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특히 산술계열. 그쵸?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법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있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최대 최소가 아니죠.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부정방정식도 꽤 많이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라면 부정방정식 문제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치? 대표적으로 지금 레벨 2의 8번은 산술기하죠. 지금 레벨 2의 8번은 마지막 마무리가 산술기하로 되어 있고, 그다음 뭐라고 할까? 뭐 굉장히 뭐 빠닥빠닥 우긴다고 하면은 부정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볼 것까지는 없는데. 자, 그다음 가장 특이한 문제가 여러분 몇 번이라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봤을 때는 레벨 2, 3에서 이 문제는 정말 특이하다. 저는 여러분 올해 처음 봤는데 솔직히 특이하다고 보기 힘들겠죠? 네, 저는 레벨 2의 7번입니다. 물론 이게 요즘 트렌드에서는 A에 뭘 구하래? 5를 구하래. 그치? A 5를 구하라 했으면은 그냥 해보는 게 더 빨라요.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만약에 A 20 구하라 했으면은 이거 개차 수열입니다, 여러분들. 개차 수열을 표현을 이렇게 놨어요. 그럼 만약에 A5가 아니라 A20 정도 구하라고 했으면 물론 20번 해보면 되죠. 되는데 그치? 근데 우리가 굳이 개차 수열 문제를 일반항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해봤거든요. 일일이도 해보고 그냥 어차피 내가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개차 수열로 써야지 이렇게 해서 구해도 봤습니다. 그죠? 뭐 둘 다 답은 당연히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 정규 교과정이 아니니까 안 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내봤자 어차피 A5, A 뭐 많이 가봐야 뭐 8번째 항 뭐 이 정도가 될 거야. 그지? 그러는데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그죠? 문제를 풀 때. 저 같으면 적어놓겠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자 6번하고 8번이 거의 동일한 뉘앙스인데요. 지금 6번하고 8번이 거의 동일해요. 그쵸? 네. 근데 6번하고 8번이 거의 동일한데 아니 더 엮어볼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4번, 6번, 8번이에요. 4번, 6번, 8번. 그죠? 다 비슷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똑같아요. 그치? 이러한 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너가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8번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는 8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레벨 2에선 8번, 레벨 3에서는 말해 뭐해 1번. 그죠? 자, 그 다음 3번은 너무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요. 그죠? 2번이 조금 이게 심리형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레벨 3 2번 얘기하는 겁니다. 레벨 3 2번이 심리형이라고 하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풀어봤을 거예요. 그 문제 유형.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안 풀어봤을 거예요. 심리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심리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는 8번이라고 생각해요. 레벨 2의 8번이 가장 중요하고 뭐 레벨 3의 1번은 말하면 입 아프니까 냅두고 그치? 항상 수열이 개념정의는 뭐 100% 나오는 거니까 아마 2번이 좀 여러분들한테 복습할 때 좀 의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 정리. 나머지 문제는 사실 볼 거 없는데 4번, 6번, 8번 그 다음에 7번은 개차 수열 특이하게 그죠? 뭐 1번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자 2번은 꼭 해볼 거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레벨 1하고 유제가 질문이 없으니까 바로 2를 할게요. 네, 갑시다. 제가 지금 할 거는요. 내가 지금 그냥 설명을 굳이 하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4번, 6번
6번은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8번. 나 레벨 3는 다 하겠죠? 레벨 3 다 하겠으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말고 괜찮아 아무거나.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조건 한 번 넘어갈 거야. 다 맞고 틀리고도 상관없어. 없어요? 할만했죠? 생각보다. 그죠? 그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확실히 난이도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수투가 상당히 좀 재밌어요. 수투가 상당히 재밌는데 뭐 이 정도 나오면은 여러분 3등급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겠죠. 이 정도 난이도 나오면. 그치? 방학 때 열심히 했잖아 이제 2주 남았어. 2주가 아니라 너희들은 목표가 이제 방학이고 뭐고 고3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얼마 남았냐? 한 달하고 2주? 3평? 이제 수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3평이 더 중요하니까 방학이고 자식 뭐고 간에 그치?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죠? 그죠? 그때까지 이제 얼마나 달려가냐에 따라서 그치?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죠? 신받다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많이 나오겠지 그치? 보통 갈림길은 3평에서 나옵니다 이제 3평에서 갈림길이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했으면 3평에서 성적이 올라갈 거고 그치? 물론 드라마틱한 성적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절대 그치? 12년 동안 해야 되는 거 2달 바짝 했다가 성적이 갑자기 팍 해서 뭐지? 3등급 이러기는 힘들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치?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예전에 모의고사는 거의 찍다시피 했는데 풀었다 라든지 어려운 사정은 못 풀어도 내가 그것까지는 풀었다 라고 하면은 같은 4등급이라도 4등급의 레벨이 다른 거지 그치? 그리고 3평은 재수생이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열심히만 했으면 전보다 성적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네, 정상입니다 그치? 끽해봐야 4등급 등급컷 매시겠어 좀 어려우면 뭐 60대쯤 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높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 50대쯤이냐? 6평, 9평 기술도 봐요. 당연하죠 당연히 봐야지 야 6평 9평은 무조건 보는 거야 안 보면 자기도 손해지 뭘 물론 다 보진 않겠지 그지? 다 보진 않는데 거의 대부분 본다고 봐야죠 재수 학원에서 어차피 등록해서 다닐 거 아니야 그지? 또는 신청을 합니다 보통 그죠? 재수 학원 안 다니더라고 6평 9평은 볼 거예요 자 4번님도 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이게 4, 6, 8번을 보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응용될지를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수능에서 그죠? 4번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그지? 푸는 사람 나름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면 중킬러 정도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이제 수업을 이제 문제풀이를 하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 4번, 6번, 8번은 전부 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그죠?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겁니다 그죠?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시그마를 한 단원으로 배웠죠 원래 단원이 이렇게 돼 있어 등차 등비 그 다음 시그마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쵸? 죄송해요. 네, 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시그마 단일로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 그 말입니다. 시그마 단일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수능에 나온다 하면 전 단언컨대 100% 이거 나와요. 뭐? 부분분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분수 단일 문제 제외하고는 시그마는 단일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제가 말한 거 다 지금 듣거나 적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시그마가 결국에는 AK가 뭐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걸 의미하니까 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단일 문제는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SM-SM- 있기 때문에. 그쵸? 그치? 하지만 제가 수능특강 수업을 할 때는 한 글자도 물론 오늘 영상을 찍긴 하죠. 그치?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공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 그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시그마는 전부 다 뭘로 쓰입니다? 계산하는, 그치? 계산하는 값으로 많이 쓰입니다. 수능 계산은. 그치? 자, 뭐 아무튼 이제 3번으로 본격적으로 가보죠. A1이 1이래요. 3이래요. 헛소리. 그치? 자,
아, 오늘 일부러 좀 일찍 일어났는데. 그치? 자꾸 계산 틀린 거나 헛소리 안 하려고. 자, 6이고. 자, A의 2n-1 플러스 A의 2n이 지금 현재 5래요. 자, 뭐 모든 수학 문제가 당연히 하겠지만요. 모든 수학 문제가 당연하겠지만 이 시그마는 결단코 뭐가 중요하냐면요. 구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구하라고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그마 문제는. 그치? 주어진 식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수투랑 여기 시그마랑 비교해보면 수투는 뭐예요? 구하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구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단서를 줬는지 뭐 이따가도 수투 시간에 하겠지만 쉐버 리미트 뭐 이렇게 해서 쩌쩌쩌쩌 해서 이거 구하라 그래 fx 이렇게 구해가지고 f3을 구하든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그마는 여러분 만약에 문제를 조금이라도 그치 쉽게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쉬운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거면 뭐를 구하라는지를 보세요. 반드시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시그마 문제는 쟤를 구하라는 거래. 그래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습관이. 그쵸? 그러니까 다들 전략이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인간이나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전략이 달라요. 단어마다. 그치? 삼각함수 문제 뭘 구하라고 마지막 보면 결국에 뭘 구하라고 해? F 2분의 파이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하잖아. 뭘 구하라고 하지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야. 나중에 구하면 돼. 그치? 시그마는 다르죠. 왜? 애초에 아니 근데 문제 단원에 생각 그 뭐라 그래 학습 목표를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수학적 귀납법의 단원 목표가 뭐야?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내가 뭘 해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서를 주는 게 바로 이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일반화를 시키라는 거지. 뭐 갑자기 생뚱맞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지? 다 써봐야지? 이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 20초, 10초가 중요하다고 결국에. 그죠? 이 단어의 학습 목표는 사실 그겁니다. 사실. 그지? 뭐 수열의 기납적 정의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 들고 자. 아유 알았어. 자 그럼 뭐 해야 되냐? 딱 보니까요 15, 15예요. 15까지 합이에요. 그죠? 그래? 15까지 합인가? 그게 낫겠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럼 15까지 합을 구해볼까? 라는 건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해? 다 써보면 됩니다. 사실. 그죠? 쫙 나열해서 써보면 돼요. 그죠? 혹시 다 나열해서 한번 해보신 분? 자, 식을 변형해서 나열해보신 분? 뭔 말인가 싶어. 그지? 자, 해볼게요. 나열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지?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뭐를 해볼 거냐면 이 두 식을 지금 공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가로로 보지 말고 세로로 한번 보시면 되게 뭐하고 싶게 생겼어요? 더하고 싶게 생기지 않아요? 예. 굉장히 두 식을 더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물론 안 그래도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저는 한번 그래 봤어요. 자 얘를 더하면 나와 있는 게 A의 2n 더하기 1 플러스 A의 2n이야. 예 신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게? 이웃하는 두항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좀 더 뭐 하겠어? 좀 더 쉽겠지. 그렇지 않을까? 이웃하는 두항이 나와 있으니까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열을 볼 때 항이 두 개 차이가 나거나 세 개 차이 보는 것보다는 바로 이웃하는 항을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잘 봐봐. 벌써 수열의 뉘앙스가 뭐냐면 요거하고 또 이웃하는 게 뭐예요? 둘 중에? 요거죠. 그치? 요거 두 개로 문제를 풀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굳이 변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어쨌든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15까지 가는 거야. 15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이거 1번식이라고 할까? 1번식? 오케이. 자 1번식 어쨌든 나열은 해야 됩니다. 그지? 자 A의 3 더하기 A의 2. 자 A의 4 더하기 A의 5. 그 다음에 A의 뭐냐? 그 다음 5 2, 3, 4, 5 어잉?
왜 이게 거꾸로 써졌죠? 2, 3, 4, 5 그지? 6, 7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8, 9 다 쓰면 좀 그러니까. 자, A에다가 자 이제 뭐 어디까지 해야 되죠? 15 만들 수 있나요? 이걸로? 만들 수 있죠. 그죠? 14, A에 15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11, 11, 11, 11, 11. 자, 뭐를 집어넣어서 만들었어? 7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죠. 그죠? 7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이 식을 다 더합니다. 이게 수학적, 이게 축차 대입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A의 2 더하기 A의 3 쭉 가서 A의 15까지가 얼마야? 77인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1항부터야. 근데 1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게. 그죠? A1 더해주고 더하기 A1 얼마? 30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5까지의 A의 N은 얼마다? 80이라고 일단 구해놓고요. 그죠? 일단 이렇게 구해놓고요. 자, 그 다음 2절. 자, 두 번째 식은 여기 이용하면 되죠. 그죠?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쭉 한번 써볼까? 쟤를 써보면 두 번째 식은 1부터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A의 1 더하기 A의 2, 그 다음에 A의 2 집어넣으면 3. 그대로 가죠? 이렇게. 자, A의 5, 그 다음에 A의 6. 라라라라. A의 얼마죠, 이제? 집어넣으면? 14가 나오죠? 7을 집어넣으면. 네. 13 더하기 A의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5, 얘가 5, 얘가 5, 얘가 5.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뭘 집어넣었을 때요? 여기도 7 집어넣었을 때죠? 그죠? 그럼 7, 5, 35고 여기서 써져 있는 게 A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가서 A의 14야. 그럼 여기서 이게 빼면 얼마 나오는 겁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에 뭐가 나와? 이 녀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게 그치 100% 잘했다가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풀 때. 어쨌든 학습 목표는 축차 대입법인 거니까. 됐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푼 것처럼 뭐 여러분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저거 한 줄이 만약에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랑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네. 문제를 풀 때. 자, 지웁니다. 6번은 굉장히 독특해요. 문제가 그죠? 쉬운데, 그지? 6번은 쉬운데 문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까지라고 말하기에 유형의 심리학은 아니니까 그렇게는 말은 못 하겠는데, 저도 풀어보면서 상당히 신선했던, 그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신유형은 아니지만 문제 자체는 신선합니다. 그죠? 저도 처음 풀어봤어요. 이런 방법으로는. 그죠? 이렇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별거 많아요, 정말. 이제 수능 특강이 이래서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지금 10이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3까지의 AN은 5고요.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9까지의 A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푸신 분은 이제 간단하게 풀어봤을 건데, 풀련이 잘 돼 있는 거야. 이런 거 나와 있어 뭐 해봐요? 항상 일단 써보죠. 그렇죠? 일단 써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얘네들, 그지?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이걸 써봐도 보일 거고요. 저걸 써봐도 보일 건데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론만 잘하면 돼요, 이 문제는. 그치? 근데 이제 저는 수업이니까 저거부터 써볼게요. 그러니까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가 얼마죠? 5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N항과
n 플러스 3항의 관계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n하고 n 플러스 3. 그러면은 세 개 띄어져 있는 항들입니다. 그지? 그래? 그러면 아하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지 말고 여기가 10이었으면 답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구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구합니다. 내가 이거 10번째 항까지 하고 어떻게 구해? 그지? 알 수 없음이 알 수 없음. 그지? 근데 이게 9가 아니라 12나 그 다음 뭐가 되겠어? 15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 특강 변형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뭐가 바뀔 거야? 얘네들만 좀 바꿔주면 되죠. 그죠? 이거 뭐 5 정도로 놓는다든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만 좀 바꿔주면은 유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치? 그럼 문제를 네가 이해했냐? 이해 못했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자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10이라 그 말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예요? 지금 10이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 30이어야 돼. 근데 얘가 5라며 그럼 얘는 얼마야? 25겠지.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됐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냄새가 졸라 난다. 뭐냐? 9번째 항까지 구하래. 이제는 다 이제 캐치를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AS에 자 8, A에 9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거꾸로 얘네들의 합이 얼마야? 10. 얘네들의 합이 얼마야? 10. 얘네들의 합이 얼마야? 10. 오케이. 얼마? 30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5. 뭐야? 5 더하기 25 더하기 5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뭐 별 대단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죠? 문제에서 굉장히 좀 어쩐다. 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변형하기가 어쩐다 쉽다라는 거야. 변형하기가 쉬워요. 문제가. 그치? 그래서 잘 만든 문제지 않나 라는 겁니다.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문제죠. 자 7번인데 자 보세요. 자 7번 틀리신 분은 굉장히 좀 드물 거예요. 아니 본인이 틀렸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금방 뭐야? 오답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니까. 그지? 왜? 일일이 하면 되잖아. 그지? 일일이 하면 되는지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면 되죠? 개차 수요를 알려주면 되죠. 다시 말하면 7번은 옛날 말로 말하면 딱 개차 수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요. 그죠? 뉘앙스가 정확해요. 자 해볼까요? 자 7번인데 자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뭘 구하래? A5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지? 근데 5번째 항이니까 해보는 게 빠르죠. 당연히. 그지? 이걸 갖다가 선생님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말하면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지? 근데 이제 수능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능에서 그럴 리는 없어. 왜냐면 개차 수요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20항까지 구하라면 안 줘. 그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제 20항이 될 경우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자, 얘가 얼마? 얘 최대 최소 뭔지 아시겠죠? 자, 가를 보시면 지금 이제 A1은 3이다. 근데 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 얼마야? 3n 마이너스 2 또는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제가 일부러 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얼마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다시 말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보면 되냐? 근데 누가 봐도 이때 최대고 이때 최소일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이거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네, 공차가 얼마야? 3이잖아 3 그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보면 될 일인데 자 적어드릴게요. 그죠? 모르셔도 되고 알면 좋고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쓸 때 A의 1, A의 2, A의 3, A 자 A의 4, A의 5 자 그 다음에 A의 N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빼서 만든 게 B1이고요.
이 두 개를 빼서 만든 게 B2고요. 두 개를 빼서 만든 게 B3고요. 두 개를 빼서 만든 게 B4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빼서 만든 게 뭐야? B의 n-1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BN이 여기가 우리가 배운 수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등차 또는 등비이며 물론 여기가 개차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제. 그지? 정규교과가 아니니까. 그지? 등차 또는 등비면 이 AN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다 써줄까? AN을 갖다가 뭐라 불러?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이 AN을 갖다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죠. 후항에서 전항을 뺐어. 근데 뭐가 나와? 등차 수열이 나오지. 그치? 얘네들도 등차잖아. 그래 안 그래? 정확하게 개차 수열 얘기해요 이건. 그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위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 그죠?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푸는 건 일일이 해보면 끝납니다. 별로 할 거 없어요. 그죠? 일일이 다 써보면 돼요. 1번 써보고 2번 써보면 누가 봐도 1번이 뭐야? 공차가 양수니까 최대일 거고 얘는 공차가 음수니까 최소일 거야. 그치? 자, 여기다가 한번 써줘볼게. 우리가 일반항,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A의 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의 AK를 미친 BK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씨 깜짝이야. 그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거. 자, 그러면 저기에 의거해서요. 저기에 의거해서 얘네들이 뭡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BN이라 이 말이죠. 그죠? 뺀 값이 그지? 항 두 개를 뺀 게 얘다 이 말이야. 한번 해볼까? 그지? 심심하니까. 자, 1번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 2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죠? 자, A1이야. 어차피 AN 구해볼까? A의 1이 얼마야? 4야. 그렇죠? 문제 주어져 있잖아. A1이 4라고. 더하기. 뭐 별거 할 것도 없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어떻게 돼? 3K-1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이고 씨, 이 아니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가요? 그죠? 물론 이거 등차 수열을 합을 해도 됩니다. 그죠? 등차 수열을 합을 해도 되는데 왜냐면 SN이 아니라 SN-1이기 때문에 그지? 조금 애매하시면 차라리 이럴 때는 뭐 하는 게 나아? 시그마 K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저 여기서는 시그마 K로 해볼게요. 그죠? 괜히 등차 수열을 합하면 더 복잡하니까. 그지? 그냥 그대로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은 3에다가 2분의 n의 n-1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n-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n-1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전개한 거예요. 그죠? 시그마 전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터이고 아우씨 오기야.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죠?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왜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A의 뭐기 때문에? 5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그게 A5의 최대가 구하셨죠? 최대가 얼마 나와요? 26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죠? 해볼까? 진짜로 맞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보고 끝낼게. 봐봐. 그럼 A의 뭐야? 자, 4 더하기 3에다가 그지? 2에다가 5에 4 그냥 마이너스 5니까 얼마야? 4니까 이렇게 되나? 그러겠죠? 자, 그럼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기 2, 이게 10 얼마입니까? 34 8 빼면 얼마야? 26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어라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마. 왜? 여기서 A5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그지? 만약에 A의 10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자. 어차피 계속 뭐야? 더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계속 더해가면 될 일인데 한 15? 2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그러려고 이 수업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알아두면은 나쁘진 않아요. 개차 수열이 이렇게 나쁠 일이 전혀 없고요. 이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문제를 풀 때. 근데 너무 대놓고 저는 개차 수열이 나와 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저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뭐요? 이걸 대놓고 이렇게 준다고? 학생들한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는 수능 완성 정도 봐줘야 이제 보통 감이 오겠죠. 그치? 지금 현재 수능 특강에서는 분명히 개차 수열의 뉘앙스를 줬으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8번 같아요. 그치? 오히려 저는 레벨 3보다요
레벨 3보다 8번이 진짜 중요해 보여요. 그지? 왜? 나온 적이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다시 말하면 좀 그런데 그지? 항들의 곱을 준 적은 되게 드물거든요. 얘네들이 없었던 적은 있었던 적은 있어요. 있는데 항들의 곱을 가지고 합을 표현을 한다? 오, 상당히 새로운 발상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항들의 곱으로 합을 표현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긴 합니다. 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꼭 8번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거 유사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유사 문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죠? 바꿀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아무튼 8번은 몇 번을 얘기하죠. 꼭 복습하시고 만약에 수능 보기 전에라도 그죠?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꼭 한 번쯤은 뭐 해볼? 복습해볼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무슨 뉘앙스를 줬냐면 각 항들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좀 줬습니다. 그죠?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줬어. 근데 얘가 잘 보세요. 등차 등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등차 등비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수능 특강에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수학 상하니까 모든 항이 양수란 말은 우리 어떤 문제가 수학을 통틀어서 이렇게 요소가 나오면요, 이거 뭐의 시작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산술기하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산술기하의 시작점입니다. 만약에 얘가 수열이 아니라 등비수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면 뭐가 중요해? 이제 공비가 뭐구나? 0보다 크구나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등차수열이야. 근데 모든 항이 양수래. 그럼 초항도 양수, 공차가 양수인 거야. 이거 안 중요해. 근데 일반적인 수열에서 양수라고 줬으면 이 냄새가 나더라 라는 얘기야. 산술기하를 써야겠구나. 혹시 나오려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뒤에 봤더니 너무 대놓고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아예 대놓고 최대값을 구하래. 예, 신난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거 빼박이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지? 그런 겁니다. 수학 문제는 접근을 할 때. 그지?